풍수에서 재물운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세 가지를 모았습니다. 재물운을 끊어버리기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과 음의 기운을 퍼뜨리기에 꼭 피해야 할 휴지통의 위치, 그리고 집안의 대운을 끊어버리기에 절대 박지 말아야 할 옷의 위치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풍수 총 정리 영상이니까요. 여러분의 재물운을 올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하시는 일 잘 풀리시나요? 만약 최근 일이 안 풀리신다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해당하는 게 있으시다면 바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 모든 물건은 고유의 생명과 기운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물건은 양의 기운으로 집안의 건강과 재물운을 불러오지만 어떤 물건은 음의 기운에 죽은 사의 기운까지 버티려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 위치에 죽은 기운이 있다면 좋은 기운 또한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재물운을 끊어버리기에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버려야 할 물건이 무엇이며 왜 버려야 하는지 풍수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풍수 시작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 중고 물품. 풍수에서 모든 물건은 고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주인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의 물건을 받게 될 경우 이전 주인의 기운을 함께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풍수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판매한 사람의 기운을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판매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워 판매한 것이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그 물건에도 그 기운이 함께 딸려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 좋은 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받아오는 것인데요. 이는 죽은 사의 기운으로 절대 받아서도 사서도 집에 들이셔도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생전의 기운이 좋다 하여도 반드시 소각하여 돌아가신 분께 되돌려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중고로 구매하거나 받아도 좋은 물건이 있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재물운이나 건강운이 나보다 좋은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물건을 받게 되면 상대의 좋은 재물운을 받는 것이기에 돈을 주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재물운이 좋은 분께 선물 받은 지갑이 있으며 기운이 아주 좋기에 꼭 잘 관리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인의 상황을 모르는 물건은 절대 받지도 사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 쓸만하다고 물건을 주워오시는 경우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어떤 물건을 중고로 구매한 이후 자꾸 일이 안 풀리신다면 그 물건은 지금 당장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 사람보다 큰 식물. 풍수에서 식물은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식물은 오히려 집안의 재물운을 꼬이게 만들고 싸움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인장이 그에 해당하며 집에 큰 선인장이 있다면 싸움과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단 작은 다육식물 정도의 크기면 괜찮습니다. 풍수에서는 잎이 넓은 관엽식물의 경우 집안의 안 좋은 기운은 상쇄시켜주고 좋은 위치에 두었을 때는 집안의 재물운마저 상승시켜주는데요. 하지만 같은 관엽식물이라도 집주인의 키보다 큰 식물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집주인보다 큰 식물은 그 집 주인의 기운을 빼앗고 식물이 집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 크기의 기준은 공동생활을 하는 거실의 경우 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으면 되지만 각각 생활을 하는 방의 경우는 그 방 주인의 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아이 방에는 절대 아이보다 키가 큰 식물을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식물이 아이보다 클 경우 아이의 좋은 기운을 식물이 흡수하기에 절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사실 경우 마당에 심는 나무의 크기 또한 집 높이보다 높게 될 경우 식물이 그 집의 기운을 빼앗아가기에 집보다 크지 않게 가지를 잘 정리하며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드라이 플라워의 경우 풍수에서는 죽은 사의 기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드라이 플라워는 반드시 치워주시고 꼭 살아있는 식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 안 신는 신발. 풍수에서 모든 물건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풍수에서 신발은 내 운명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기에 특히나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신발의 경우 그 신발을 신고 나서 재물운이 풀리셨다면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 신발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님 또한 돈이 벌리기 시작하셨을 때 신으셨던 신발은 절대 버리시지 않고 굽과 창만 갈며 계속 신으셨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실제로 신고 땅의 기운을 함께 받으면 생한 기운으로 더없이 좋은 재물운을 쏟아내지만 장기간 신지 않을 경우 죽은 사의 기운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 우리 집에 처음으로 재물운을 가져오는 현관이기에 신발을 돌아가며 신어주시거나 신지 않는 신발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우리 집의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정리가 안 된 신발들이 어지럽혀져 있거나 신발장에 안 신는 신발이 겹겹이 쌓여 있다면 재물운은 절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관에는 가족 구성원당 신는 신발 딱 한 켤레씩만 두시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넣으시는 게 재물운에는 가장 좋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 죽은 물건. 풍수에서 모든 물건은 그 쓰임이 있으며 그 쓰임을 못하게 된다면 죽은 것으로 바라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망가져서 사용을 못할 시 죽은 기운으로 보며 망가지지 않았어도 장시간 쓰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죽은 기운으로 바라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경우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등이 있으며 만약 거실에 있다면 이는 죽은 기운을 거실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거실에 두실 생각이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수준이라면 죽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나 신경 써야 할 물건은 그 물건이 집안에서 재물운을 담당하는 물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재물운인 시계가 있으며 밥솥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집에 가장 먼저 밥솥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집안의 건강운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 죽었다면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다섯 번째, 안 입는 옷. 옷의 경우 내가 입고 함께 할 때는 양의 기운이지만 장시간 입지 않을 때는 음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나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음의 기운으로 재물운에 좋지 않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녹잇은 옷걸이로 보관한 입지 않는 옷입니다. 녹은 풍수에서 도구로 바라보기에 절대 피하셔야 하는데요. 녹슨 옷걸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옷장을 살펴보세요. 아마 세탁소에서 받아온 옷걸이를 그대로 걸어두신 분들이라면 이미 녹이 슬어 있으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반드시 버려주시는 게 좋으며 옷걸이뿐만 아니라 녹잇은 모든 물건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녹슨 칼, 가위, 옷걸이, 끼익대는 현관문, 방문 경첩, 녹슨 못, 일부분에 녹이 슬어 있는 금속 가구 등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녹슨 것은 모두 처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방문에 찍힘이나 갈라짐, 화장실 문의 경우 물과 습기로 뒤틀리거나 곰팡이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은 그 방으로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부터 곰팡이나 찍힘, 갈라짐이 있다면 좋은 운이 들어갈 수 없기에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집에 두면 재물운을 가로막기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으로 중고 물품, 사람보다 큰 식물, 드라이 플라워, 신발, 죽은 물건, 안 입는 옷, 녹슨 물건들, 낡은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휴지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휴지통이지만 이 휴지통을 놓는 위치에 따라 운을 모아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운이 막히고 나쁜 기운이 돌아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떡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처량한 처지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운이 쓰레기통을 잘못 두어서 혹은 잘못된 휴지통을 선택해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휴지통은 버려진 기운이 모여있는 곳으로 과거에는 휴지통을 집안에 절대 들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나쁜 기운을 머금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휴지통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휴지통이 없다면 집안은 매우 지저분해질 테니까요. 이렇듯 꼭 필요한 물건인 만큼 더 신경 써서 좋은 위치에 놓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휴지통을 어디에 놓아야 집안의 기운이 더 좋아지는지, 또 풍수에 맞는 휴지통은 어떤 게 있는지, 운을 모으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간단하기에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운을 모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휴지통을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첫 번째, 현관. 간혹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두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두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는 본래 지니고 있던 운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현관은 풍수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집의 얼굴과 마찬가지인 공간입니다. 또한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드나드는 곳으로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며 오히려 좋지 못한 음의 기운만 집안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관은 최대한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좋으며 밝고 환하게 유지할 경우 출세운도 좋아지기에 꼭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지통을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두 번째, 침실. 풍수에서 침실은 재물운이 모이는 곳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침실은 잠을 자는 공간으로 깨어있을 때와 달리 안 좋은 기운에 무방비로 노출되기에
좋지 못한 기운이 쌓여있는 휴지통은 가능한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한다면 작은 휴지통을 추천드리며 각진 것보다는 둥근 형상의 날카롭지 않은 휴지통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지통은 버려진 것들이 모여 좋지 않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휴지통이 크다면 그만큼 버려진 기운도 오래도록 침실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휴지통을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작은 크기의 휴지통을 두신 후 자주 비워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휴지통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휴지통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기운이 밖으로 퍼지는 걸 뚜껑이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뚜껑이 없는 휴지통은 풍수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지통을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세 번째, 거실. 거실은 풍수상 명예운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런 거실에 휴지통이 있으면 명예운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풍수상 명예운이 지저분해지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사고가 생긴다고 보기에 만약 휴지통을 꼭 놓아야 한다면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파 옆이나 구석진 곳 혹은 시선에 보여지지 않는 곳에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작고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며 쓰레기는 쌓이지 않게 자주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휴지통을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네 번째, 주방. 일반 쓰레기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미 버려진 것에 더해 안 좋은 냄새로 주변의 기운마저 오염시키는데요. 간혹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 넣어 싱크대에 모아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풍수상 좋지 않기에 바로바로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바로 버리지 못하신다면 뚜껑이 있는 작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모아두시되 되도록 밤에 버려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간혹 오전에 출근하시면서 버리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쓰레기라는 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미 버려진 운이기에 새로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보다는 밤에 버리시고 오전에는 충전된 새로운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풍수상 휴지통을 사용하심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는 모아두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휴지통이 꼭 필요하실 경우 크기가 작고 애군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 뚜껑이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꼭 유의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주 쉬운 것이기에 꼭 끝까지 들으시고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첫 번째, 쓰레기 봉투는 베란다에 두어라. 집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종량제 봉투가 있으실 텐데요. 이 쓰레기 봉투는 집 밖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베란다가 집 바깥 역할을 하기에 베란다에 두시는 게 좋으며 크지 않은 쓰레기 봉투로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큰 쓰레기 봉투에 모았다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풍수상 버려진 기운이 쌓여있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이나 주방, 거실에 휴지통이 아닌 쓰레기 봉투를 두고 쓰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봉투의 경우 쓰레기가 시야에 보이는 형상으로 버려진 기운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좋지 않으며 뚜껑 또한 없어 음의 기운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풍수상 쓰레기 봉투보다는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의할 점 두 번째, 큰 휴지통은 절대 사용하지 마라. 휴지통은 풍수상 좋지 않은 기운이 너무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휴지통을 사용한다는 건 길한 기운을 통째로 없애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건 휴지통을 집안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행한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행을 굳이 큰 쓰레기통에 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한 집안에 휴지통을 두지 마시고 꼭 두셔야 한다면 크지 않은 사이즈로 베란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의할 점 세 번째,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해라. 주변에 보면 휴지통을 한 번도 닦지 않으셨거나 더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더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러운 기운을 보관하는 장소이기에 휴지통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더러운 기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염되고 얼룩이 심해지기 전에 물로 세척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풍수에서 바라본 휴지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휴지통을 놓지 말아야 할 곳으로는 현관, 침실, 거실, 주방이 있었으며 휴지통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꼭 필요한 경우 뚜껑이 있는 작은 휴지통을 골라 자주 비워준다. 쓰레기 봉투의 경우 집 밖, 베란다에 보관한다. 큰 휴지통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휴지통에 더러운 게 묻었다면 세척해준다 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활기차게 살아있나요? 아니면 혹시 재물운에 대못이 박혀 죽어있진 않으신가요? 풍수에서 못은 살아있는 기운을 죽이는 암살자, 즉 살해 기운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집은 살아있는 기운 그 자체이며 그 집의 주인과 함께 재물과 건강, 식복 등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살아있는 기운을 죽이는 못을 받게 되면 재물운과 건강운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집은 더 이상 생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재물이 모이지 않고 다툼이 잦으시다면 오늘 알게 된 곳에 못이 박혀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대운과 재물운을 끊어버리기에 절대 못을 박으면 안 되는 위치와 우리 집의 생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못을 박아도 되는 위치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풍수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은 죽이는 못 첫 번째, 봄과 여름. 예로부터 봄은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자 새로운 기운의 시작이기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소생은 죽어있던 기운이 살아난다는 뜻이며, 즉 봄은 죽어있던 기운마저 살려내는 매우 강한 생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동쪽이 바로 이 봄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봄의 생한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살아 움직여야 하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이곳에 못을 박아 시작되는 봄의 기운이 죽게 된다면 모든 시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한 땅에는 절대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며 재물 또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운, 애정운, 사업운 등 모든 운이 시작부터 막히는 것이기에 절대 동쪽 방향에는 못을 박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쪽은 항상 가장 밝은 기운이 가득해야 하는 공간이기에 쓰레기통, 분리수거함과 같은 음한 기운 또한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동쪽의 생한 기운에 맞는 물건을 두면 그 기운이 배가 되어 재물운과 건강운을 비롯한 좋은 기운들을 끌어올려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기 있는 식물과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경우 하루를 생하게 시작하는 그 기운과 동쪽의 기운이 매우 잘 맞기에 재물운을 높이는데 가장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동쪽은 막 시작되는 기운의 공간이기에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 젊은 부부의 경우 동쪽 혹은 동남쪽에 침실을 두게 될 경우 금전운과 건강운에 매우 좋으니 추천드립니다. 봄이 모든 생명이 시작하는 기운이었다면 여름은 모든 생명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이 가장 성장하는 시기이며, 회사를 다닌다면 승진을 거듭하는 시기, 공부를 하고 있다면 모든 걸 빨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이며 풍수에서는 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운이 성장하는 남쪽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운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쪽에 못을 박아 그 기운을 죽인다면 모든 성장은 그날 그곳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정체되어 있으시다든지 건강운, 애정운 등이 좋지 않으시다면 남쪽 방향에 있는 못은 반드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자국 또한 메꾸미 등의 재료를 사셔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못만 빼고 그대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모든 상처는 아물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못으로 죽어있던 공간은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야 하며 그 방법이 못을 빼고 그 자리를 메꾸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보다 중요한 곳이 있는데요. 재물은 죽이는 못 두 번째, 양택사묘. 양택사묘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곳은 방향과 상관없이 가능하면 못을 박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관으로 집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들이 머무는 곳이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모두 지나다니는 길목이며 시작 지점이기에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풍수 전문가분들께서도 다른 곳이 힘들다면 현관만이라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밝게 유지하라고 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현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양손 가득 재물을 들고 찾아온 기운을 대못을 박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집안 기운의 시작 지점인 현관을 음의 기운으로 만들어 집안에 퍼뜨리는 형상이기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건강상의 문제, 재물에 끊김이 생길 수 있기에 현관에 못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택사묘의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을 다루는 공간으로 풍수에서 대표적인 재물운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우리 집 재물운을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간혹 집을 방문해보면 조리기구를 걸기 위해, 시계, 달력을 걸기 위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방에는 못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방에 못이 박혀있는 경우 물과 습기로 인해 녹이 슬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녹은 곧 독으로 바라보며 벽에 박은 못에 녹이 슬어있다는 것은 벽 내부에서부터 독이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몸에 박힌 가시에 녹이 슬어 안에서부터 곱는다면 매우 괴롭듯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방이 아닌 곳에 못질이 꼭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녹슬지 않는 재질의 못을 사용하여 절대 못이 내부에서부터 곱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택사묘의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의 경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자 건강과 재물운을 관장하는 곳이기에 집안의 기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게 안방은 그 주인의 기운을 누르는 벽시계 혹은 식물조차 놓지 않아야 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곳에 못을 박게 된다면 집안의 풍요와 재물운을 못질 한 번에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 되기에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벽에 꼭 거셔야 할 게 있다면 못 말고 코코핀과 같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절대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못을 박아도 해가 되지 않는 위치가 있는데요. 재물운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못은 가능하면 말씀드리는 위치에만 박으시기 바랍니다. 못을 박아도 되는 곳 첫 번째, 해가 지는 곳. 동쪽이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생한 방향이라면 서쪽은 모든 기운이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못을 박는다 해도 이미 사라지고 있는 기운들의 공간이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양택사묘가 이 방향이라면 못을 박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 방위는 집 중앙에 서신 후 나침반을 이용하여 동서남북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실 겁니다. 추가로 50대 이후의 연배이시라면 서쪽 방향에 침실을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동쪽은 모든 기운이 너무 강하기에 안정된 기운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침실이 있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몸이 무겁고 지친다면 서쪽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못을 박아도 되는 곳 두 번째, 무의 공간. 풍수에서 북쪽은 무의 공간으로 보며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생명력도 없으며 좋음도 좋지 않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못지를 해도 그 기운이 집안과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위입니다. 만약 창고가 필요하신 경우 북쪽의 방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창고로 쓰시더라도 반드시 정돈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집에 못을 하나도 박지 말아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집의 벽을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작은 긁힘이나 상처는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계속되면 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큰 상처라면 단 한 번이어도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집의 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못질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으나 너무 잦은 못질과 큰 못을 쾅쾅 부서지듯 집에 박는 행위는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죽이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재물운을 죽이는 못으로는 봄, 여름, 양택사묘의 공간이 있었으며 못을 박아도 되는 공간으로는 해가 지는 곳과 무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풍수를 추가로 넣어 놓았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 이사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재물운과 기운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날로 바라봅니다. 돈을 잘 벌던 사람이 이사 후 패가망신을 했다는 이야기, 혹은 쫓기듯 이사한 사람이 그 집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기에 새로 들어가는 집에는 금전운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만 가져가야 합니다. 반대로 집안을 어지럽히고 싸움을 부르고 재물운을 막는 물건은 반드시 이사 전에 버려야 하며 새로운 집에는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패가망신을 면하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집은 흰 백지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 집에 내가 어떤 걸 처음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이 시작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곧 예정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애구는 피하시고 재물운과 건강운에 좋은 물건들만 들이셔서 큰 재물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풍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먼지. 먼지? 뭐야? 누가 먼지를 가져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방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새 집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바로 청소기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안 좋은 음의 기운은 뭉쳐있는 먼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기 속 먼지는 쓰레기마저 섞인 묵힌 먼지이기에 매우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일이 안 풀려 이사를 하시게 된 경우 더더욱 가장 좋은 기운으로만 집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기 속 먼지는 오히려 이전 집에 좋지 않은 기운과 더불어 그 집에 가장 안 좋은 버려진 기운까지 다시 새 집에 채우는 형상입니다. 풍수상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 전에 청소기 먼지는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새 집에는 절대 버려진 기운을 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음식. 우리가 이사할 새 집은 지금 순백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지금부터 우리가 채우는 것이 지금 그 집의 처음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지 않은 음의 기운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놓치는 대표적인 음의 기운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상한 음식, 그리고 냉동실 속 얼려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는 음의 기운이자 죽은 사의 기운으로 절대 새 집의 첫 기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특히나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상하지 않았으나 외부 온도로 인해 새 집에 들어갈 때 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냉장 보관되어 있던 고기, 그리고 잘 상하기 쉬운 나물류 등이 있는데요. 꼭 유의하셔서 냉장고 속 죽은 기운이 새 집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 세 번째, 독. 풍수에서 녹이 든 모든 것은 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대문에 녹이 슬어 삐걱거리면 저 가문은 녹이 슬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그 집을 바라봤는데요. 이는 현대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집안을 망하게 하는 녹이 쓴 물건은 절대 이사갈 집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녹이 쓴 칼, 가위, 가전제품,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녹이 슬어 있는 물건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전 집에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는 집의 첫 기운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 네 번째, 죽어있는 모든 것.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풍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물건은 모두 죽어있는 물건으로 바라봅니다. 멈춘 시계, 오래도록 신지 않은 신발,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이 모두 죽은 기운에 해당합니다. 죽은 사의 기운은 주변의 기운마저 죽여 재물이 모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새집에 가실 때는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풍수에서는 짝이 맞지 않는 것 또한 죽은 기운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컵 세트를 구매했으나 받침이 깨졌다면 그 컵의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나머지도 죽은 기운으로 바라봅니다. 참고하셔서 집에 죽은 기운이 있다면 이사갈 집에는 절대 들이시지 않길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은 이유로 이사하신다면 더더욱 모두 처분하시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 다섯 번째, 이전 주인의 물건. 간혹 이사갈 집의 장롱이나 부피가 큰 물건의 경우 이쁘고 새 것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롱, 소파, 식탁 등이 있는데 이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 모든 물건은 주인의 기운을 물려받습니다. 만약 이전 주인의 몸이 아프신 분이라면 그 물건에도 그 기운이 함께하는 것이며 돈엔을 쪼들렸다면 쪼들렸던 기운 역시 그곳에 녹아들어 재물이 절대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이전 주인의 물건은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붙박이장이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이사 후 붙박이장 문을 모두 열어두시고 집안의 창 또한 모두 열어 최대한 환기하며 그 기운을 며칠에 걸쳐 빼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애군이 새 집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이사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사한 집에 재물운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셔서 이사온 곳에 늘 재물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 드리는 법. 첫 번째, 문. 풍수에서 문은 집안의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가 살던 집이 기운이 좋아 돈을 많이 모았고 지금 또한 더 큰 집으로 혹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그 집안의 좋은 기운이 나를 따라오도록 집안의 모든 문을 열어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집에 살며 기운이 안 좋고 돈이 모이지 않아 안 좋은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모든 방의 문은 닫아두시고 이사를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기운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안 좋은 운은 그 집에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물운 드리는 법. 두 번째, 가마솥.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현대 풍수에서 과거에 가마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밥솥인데요. 풍수에서 가마솥은 그 집의 식복을 담당하기에 모든 기운의 시작점으로 바라봅니다. 밥을 먹지 못해 배고픈 부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 집에 이사를 가실 때는 모든 기운의 시작인 밥솥이 주인과 함께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그냥 밥솥보다는 재물을 상징하는 쌀을 함께 넣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흰 백지와 같은 새 집에 처음으로 식복과 재물운을 들여 늘 풍요로운 집의 기운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밥솥을 들이실 때 반드시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경우 가마솥이 깨지거나 더러워지면 배고픈 일이 생긴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대풍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보는데요. 만약 밥솥의 일부 기능이 안 된다거나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새 집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새 밥솥으로 교체 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풍수에서는 쌀이 재물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에 쌀을 담는 쌀독, 쌀통의 경우 그 재물을 담는 금고입니다. 재물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기에 이사 중에 절대 쌀독이 깨지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써서 신중히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 때 손 없는 날을 찾아 이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손 없는 날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손은 동서남북 내 방위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귀신을 말합니다. 이 귀신은 음력으로 1일과 2일에는 동쪽에, 3일과 4일에는 남쪽, 5일과 6일에는 서쪽에 있으며 7일과 8일에는 북쪽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외에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은 이 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지상이 없기에 귀신이 없는 틈을 타 중요한 일을 하던 게 지금의 손 없는 날 풍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나 사주학의 관점에서는 이삿날이라고 따로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신 날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써드린 손 없는 날을 참고하셔서 이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재물운을 막기에 이사할 집으로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것으로는 먼지, 상한 음식, 녹, 죽어있는 모든 것, 이전 주인의 물건이 있었으며 재물운을 드리는 방법으로는 문 열기 혹은 닫기, 밥솥과 쌀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어 이사를 가거나 안 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는 늘 새로운 곳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사 전엔 설레임도 많지만 반대로 걱정도 참 많이 되는데요. 오늘 알게 되신 것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새롭게 터를 잡으시는 그곳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지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물도 쏟아지듯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사 풍수 이외에 또 다른 돈이 되는 풍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부자되는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